내가 11살 아빠가 얼굴을 뺨을 한 20대 정도 왕복으로 때리고 머리를 잡고서 저를 바닥에 던지시기도 하셨고 몸에 손이며 발이며 날라오죠. 같이 죽자, 죽어봐라. 이 점수로 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자살을 했다고 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점수예요. 이 점수. 극동방송 특집 다큐멘터리 초달 제1부 멍들어가는 아이. 매를 드는 사람 너는 말하지. 고개를 높이 들고 나를 향해서 너는 길들여질 거야. 아주 쉽게 하루, 이틀, 사흘 무감각해질 거야. 그룹 신하위의 매 맞는 아이란 노래 가사의 일부입니다. 무감각해질 거야. 살고 싶은 의지가 별로 없어요. 그냥 왜 태어났는지 잘 모르겠고 그냥 이렇게 맞다가 죽어서 부모님 평생 마음 아팠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길에 지나가는 차가 나를 쳐서 내가 그냥 흔적 없이 사고사를 당하거나 내일 아침에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자학 없이 조종당하는 그냥 로봇이나 마네킹이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매 맞는 아이 견딜 수 있어. 아주 오래전부터 길들여졌지. 희망과 꿈은 없어. 모두 빼앗아갔지. 어둠과 함께 모두 다 체념해야 돼. 절망에 친숙하게 멍들어 있는 거야. 절망에 친숙하게 멍들어 있는 거야. 그래, 나는 말 맞는 아이. 왜 맞았던 것 같아? 엄마가 밥 먹고 초콜릿 먹으라고 했는데 초콜릿 먼저 먹고 밥을 안 먹었어요. 밥으로 때렸어요. 몸에 아팠어요. 기분은 어땠어요? 복수해요 일단. 복수하려고 그랬는데 복수할 기회가 없어요. 그때 어디를 맞았냐면 핸드폰으로 제 머리 쪽을 맞았어요. 아빠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어서 아빠가 왜 눈 똑바로 쳐다보냐고. 욕하면 안 되겠지. 더러웠어요. 자주 그냥 내 하루에 한 번씩은 뭐 그냥 방도 안 치우고 설거지도 안 하고 하니까 혼나는 거죠. 화가 나죠. 말로도 풀 수 있는 것 같은데 맞는 거에 대해 일단 짜증이 나요. 이 훈육을 잘못 이해하시면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잘 쓰는 그 따끔하게 혼을 내줘서
따끔하게 혼을 내준다고 하죠. 다시는 그 행동을 안 하도록 하는 것을 훈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저는요, 애를 체벌을 하는데 절대로 감정을 섞지 않고 딱 교육적으로 아이를 때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어떤 분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어릴 때 굉장히 잘못된 행동을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종아리를 아주 아프도록 때려주셔서 내가 깨달았다. 나는 그걸 굉장히 고맙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건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좋게 해석을 한 거지. 사실 어떤 분들은 그것을 굉장히 상처로 기억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국민 육아 멘토라고 불리는 소아정신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의 얘기였습니다. 체벌. 어쩌면 우린 어른의 입장에서만 생각해 왔던 것 같습니다. 자녀가 훈육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체벌은 폭력일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MNF 결혼과 가족관계연구소 김덕일 소장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훈육의 원칙이 잘 정해져 있고 일관성 있게 지켜져 있다면은 체벌을 해야 할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어떤 행동이 범죄로 발전될 수도 있는 행동이 있다. 뭐 예를 들면 뭐 훔친다든지 누군가를 때렸다든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체벌을 한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합의되어 있던 것도 아니고 충분히 사전에 알려진 것도 아니고 그냥 엄마 아빠가 놀라니까 걱정이 되니까 아니면 화가 나니까 체벌을 했다. 그럼 아이는 자기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하는 것은 사랑의 매다. 내가 하는 것은 폭력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진짜 화가 나서 때렸으면 쟤는 살아있지 않다. 내가 정말 화가 나서 때렸으면 쟤는 어딘가가 부러졌거나 이미 죽었다. 과연 자녀도 그것을 훈육이라고 받아들이는가? 이게 중요해요. 이런 생각이 안 든다면 그러면 아이한테는 그냥 폭력이에요. 뭐 아무것도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망하는 거거든요. 도둑질 거짓말을 할 경우에는 혼을 내줘야지. 되게 좀 패야지. 그때는 좀 패야지. 만약에 도둑질을 했다 그러면 잘못한 거는 많이 잘못한 거는 한 번씩 폐기도 해야 돼요. 옛날에 우리 얼마나 많이 맞고 살았는데. 그게 한계가 되는 순간이 있어서는 어느 정도 체벌이 들어가야 아이가 좀 더 바른 길로 성장할 수 있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말로다가 할 경우에서 말로 해서 들으면은 되지만은 그걸 안 들을 때는 나는 그 사랑의 매라고 생각하면서 난 때리려도 된다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이때까지 알아오던 거는 감정 코칭이라기보다는 행동 코칭이거든요. 행동이 뭐가 잘못됐을 때 행동을 수정해 주려고 하고 또 그런 방식으로 상을 주거나 벌을 주거나 그러니까 외부적인 어떤 동인으로 해서 아이의 행동을 상대 행동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행동 코칭인데요. 그래서 제가 행동 코칭과 감정 코칭의 차이를 좀 예로 들어볼게요. 이제 어떤 아이가 얼굴이 울상이고 좀 뭔가 막 걱정을 하는 표정으로 이렇게 턱을 괴고서는 그러고 있을 때 일반적으로 행동 코칭을 하시는 분이라면 얼굴 펴, 팔 내리고 똑바로 앉아. 예, 이것이 바로 행동을 고쳐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감정 코칭을 할 때는요, 감정을 먼저 포착을 하죠. 그래서 이런 감정이 들만한 어떤 상황이 있겠거니 하고 아이의 입장에서 그 상황을 한번 헤아려줘 봅니다. HD 행복연구소 최성애 소장의 얘기였습니다. 연극 치료의 한 장면입니다. 과거의 사건을 재현해 상처를 치유하고 있습니다. 또 웃어라? 또 웃어라고. 눈 안 까라? 눈 안 까냐고? 눈 안 까? 눈 안 까냐고? 체벌은 한 아이의 인생을 흔들 만큼
마음에 큰 생채기를 내기도 합니다. 그 상처는 비가 오면 아리듯 성인이 된 지금 떠올려도 아픈 울음이 됩니다. 내가 살겠다고 가족이 안 돼준 거야. 제가 11살 아빠가 화가 나셔서 신문 망걸로 얼굴을 뺨을 때리고 그래도 화가 안 풀리셨는지 그 다음에 손으로 때리고 제가 막 맞으면서 기억하는 건 그때 그게 몇 대였는지 세었던 기억이 나요. 이유는 별거 아니었고요. 집에 가자라고 하셨는데 좀 더 놀겠다고 버티고 아마 아빠가 그날 개인적으로 굉장히 화가 나셨던 일이 있으셨던 것 같다. 올해 38살인 이지연 씨. 그녀는 남부러울 것 없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대학 교수인 아버지와 교회 전도사인 어머니, 두 분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공부도 곧잘하는 착한 딸로 성장해 왔는데요. 지금도 대기업에 다니며 어엿한 사회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마음에 묻어둔 아픈 상처가 있는데요. 성인이 된 지연 씨가 부모님에게 어떤 의견 충돌로 심하게 맞는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괜찮은 것처럼 굉장히 노력하고 있었지만 굉장히 큰 불안감과 긴장감,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는 것을 보고 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울 검사를 하기 위해서 RITP라고 투사 검사를 먼저 시작했고요. PAI 성격평가 검사지라고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라든지 불안, 우울, 긴장이라든지 검사할 수 있는 검사를 같이 시행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굉장히 높게 나와서 80 이상이면 정상적인 대응이 힘들 정도고 95 이상이면은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서 불안을 느껴서 신체화로 외연화로 나타날 정도의 강도였거든요. 근데 우리 지연 씨는 그 외상 후 스트레스가 95 이상이었고요. 정상적인 관계라든지. 이게 누구예요? 그리고 제가 이 검사를 봤을 때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이 검사 상태는. 그리고 이 점수로 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자살을 했다고 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점수예요. 이 점수는. 어린 시절 부모에게 당한 폭력의 기억은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저절로 낫지는 않습니다. 기억은 트라우마가 돼 평생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데요. 때때로 그 그림자는 현재의 삶마저 집어삼킵니다. 아동폭력 사례 중에서 지금은 그 고등학생이 된 여학생인데 그 어릴 때 부모님에게 혼나면서 아버지가 주변에 이제 있던 게 우연치 않게 가위가 있었던 거예요, 바닥에. 그래서 그 가위를 그냥 집어 던졌는데 그때 공포감으로 지금도 가위를 잡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제가 거의 완벽주의였어요. 그러니까 완벽주의다 보니까 아이가 제가 뭔가를 말을 하면 그걸 그대로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항상 늘 긴장을 하고 살았다고 해야 될까요? 제가 그날 엄청 야단을 쳤죠. 그 다음날 집에 가는데 막 우리 집 앞에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더라고요. 이 아이가 지방에 있는 거 다 있는 대로 집어 던지면서 아크라고 쓰더라고요. 근데 그날 문을 안 열어주니까 창틈으로 보는데 이 아이가 주먹으로 장롱을 다 치는데 이 손이 피투성이가 됐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진짜 자살이 우리 아이에게도 있을 수 있겠구나. 그전에는 자살이 남의 이야기, 신문에 나는 얘기. 우리 아이들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쟤도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구나. 어릴 때 부적절하고 잘못된 체벌은 아이가 성장하면서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먼저 폭력의 학습과 모방으로 인해서 아이가 스스로 폭력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흔히 보이는 충동조절장애, 반사회적 인격장애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폭력의 후유증으로 만성적인 우울증이나 불안, 특히 대인기피증으로 심리적 후유증을 많이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심리적 후유증을 또 회피하고자 중독에 빠진다는 거죠. 부산 해운대 자명병원 소아정신과 전문의 김병철 박사의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지나친 체벌이 파괴해버리는 건 단지 자녀의 삶만이 아닙니다. 폭력이자 학대이기까지 했던 체벌, 부모에게 부메랑처럼 되돌려주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더 큰 폭력으로 말입니다. 사례 중에 그 목사님 가정인데 아이가 집안의 물건을 다 때려 부수고 또 부모님에게 마저 폭행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가보면 부모님의 폭력이나 아동학대가 있었던 거죠. 아주 어렸을 때 잘못된 부분을 가르치신다고 이제 하시면서 매를 들으셨고 화를 참지 못하셨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신 거죠. 신체에 폭행을 가하신 거죠. 뺨을 때리고 또는 발로 차기도 하셨고 이런 상처가 있었던 거죠. 그의 학생한테. 어느 날 이제 저희 아들이 엄마가 얼마나 우리를 괴롭혔는지 아냐고, 자기들이 이렇게 된 거 바로 엄마 때문이고,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내가 뭘 잘못했냐, 그동안 내가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가고 싶은 데 안 가고 쓰고 싶은 거 안 쓰고 너희들 키웠는데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랬더니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냐고, 내가 언제 그렇게 하라고 그랬냐고. 그날 빗자루 들고 두어 대 때렸죠. 그랬더니 손목을 확 잡으면서 뭘 잘했다고 때리냐고. 그리고 코너에 저를 몰아놓고, 그날 애한테 자칫하면 진짜 목이 졸릴 수도 있겠고 두들 맑게 생겼더라고요. 하늘이 무너진다고 해야 되나요? 저는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애들이 그런 거는 진짜 끝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그때의 그 심정은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죠. 잔치에 온 듯 분위기가 아주 즐겁죠. 레크레이션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이곳은 부산 남부경찰서에서 주최하고 있는 고백 캠프 현장입니다. 참석한 청소년들이 소년범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분위기가 아주 밝습니다. 우리가 오늘 놀라운 춤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4장의 상품권을 옆에 친구에게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캠프는 초범인 청소년들이 다시 범죄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순간적인 실수로 죄를 지었지만 부모님이 사랑으로 품어주면 이들의 재범률은 확연하게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부모님들과 함께 식사하고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부산 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마련한 겁니다. 실제로 고백 캠프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재범률은 0%라고 합니다. 진정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건 벌이 아닌 따뜻한 어루만짐인 것 같습니다. 자녀 부모님은 지금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 정성스럽게 잘을 시켜주세요.
고백 캠프는 세족식으로 마무리됩니다. 처음엔 손가락만 해서 만지기도 아팠던 그 귀여운 발이 어느새 내 발보다 더 커져버렸다. 아빠가 이렇게 한번 씻어주는 게 얼마나 오래간만이고. 보드랍기만 하던 그 발이 이제 자녀의 발을 씻기며 이 발로 걸어가는 내 아이의 삶이 제발 행복하길 부모는 마음으로 빌고 또 빌어봅니다. 이 발로 세상 곳곳에 이 발자국 남기기 바래. 꽃길만 걷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껏 자녀의 벨 씌워줄게요. 세상의 어떤 부모도 자식을 학대하기 위해 매를 들진 않습니다. 너 잘 되라고, 너만큼은 나보다 나은 인생을 살라고. 그렇게 시작된 체벌이 쌓이고 더해지는 겁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통해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세상을 배웁니다. 그렇게 배운 세상은 아이의 꿈이 되고 아이의 길이 되어 그 아이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아이들이 무너진 세상 위에 자신의 삶을 짓지 않도록 지금 부모인 당신 몸을 낮추어 보세요. 외로운 아이의 눈을 볼 수 있도록 마음을 맞추어 보세요. 지친 아이의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많이 안아주고 많이 쓰다듬어줬으면 좋겠어요. 많이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안아주는 거요. 매일매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고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뽀뽀하는 거하고 안아주는 거예요. 엄마 아빠 감사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극동방송 특집 다큐멘터리 초달 제1부 멍들어가는 아이. 기획 창원 극동방송, 제작 강세영, 구성 이원복, 취재 유보연 이보현, 내레이션 배우 권호중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